안녕하세요. 호감을 이끄는 대화의 기술 함께하게 된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0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요. 이제 햇수로는 5년차 스피치 강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광스럽게도 정말 많은 수천 명의 수강생들을 만나왔고 그러면서 많은 대화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과 기업 등에서 이 대화에 대한 고민과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말을 잘하고 싶어서 이거를 켜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원래 말을 잘하시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말을 잘한다는 것, 이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20대 초반 방송을 막 시작할 때는 말을 잘한다는 건 그냥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 말을 잘하는 영역이 세분화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말을 잘한다라는 영역은 첫 번째로 아나운서나 변호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내용을 아주 잘 쉽게 전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사회에서는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요, 왜인지 어눌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왠지 저는 더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을 잘한다는 게 그냥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게 끝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조금은 어버버 할 수도 있고요. 조금은 어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진정성을 갖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화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선 면접을 잘 보겠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빨리 열릴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의 대화가 좀 유연해지다 보면요, 아무래도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진짜 내가 왜 말을 잘하면 좋은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앞으로 남은 4회차 강연을 열심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야, 이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나요? 네,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저거 다 갖고 싶고 막 그러시죠. 저도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요? 네, 맞아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렇게 좋은 재화, 그리고 재화뿐만 아니라 기회를 가지고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더 좋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마 많이 배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왜 우리 학교 안에서는 국, 영, 수만 가르쳐주고 사회성을 직접적으로 기르는 이 대화의 기술을 안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막상 사회에 나와서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지 호감을 줄 수 있지? 이제서야 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호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호감 있는 대화, 호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어떤 표현을 할까요? 네, 사회성이 좋게 되면 우리는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을 얻게 됩니다. 그건 맨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과 같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기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기회, 그리고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공채라든지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회, 뭐 예를 들어 면접의 기회도 그렇고요. 또는 남녀가 만나는 배우자를 만나는 기회도 그렇고요. 사실은 인맥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밥 한 번 먹자.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밥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인맥을 쌓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행위를 잘 하고 그것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사람이 저는 호감 있는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2019년에 발행된 혼자 밥 먹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철강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들이요. 명문대를 가고 교육 컨설팅 사업체를 꾸리기까지 자신이 딱 봤던 것은 바로 인맥 네트워크의 유효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형성시켰다라고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사회자본의 개념 안에서는 사람들의 인맥을 통해 훨씬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전 시대의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는요, 더 나은 기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인맥의 민주화가 열려 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최근 2020년에 발간된 스탠퍼드는 명함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책에서는요, SNS 등을 통해 이제는 인맥도 민주화가 열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더 중요한 건 이제 학벌, 집안 이런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 여러분들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호감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호감이라는 건 결국 얼마나 상대에게 공감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마무리로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요. 호감을 주는 대화 너무 하고 싶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빠르게 호감을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나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지사지를 그래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 말할 때 즐거운가요?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해 말할 때 즐거운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즐겁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즐겁습니다. 가령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좋은 아이돌 스타를 사랑하는 10대 소녀들에게는 아이돌 스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눈이 막 반짝거립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거리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즐겁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지? 그렇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어머니들은 드라마, 트로트를 좋아하실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나는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관심사,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5, 6월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딜 좀 놀러 가볼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또는 요즘에는 또 다른 이슈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위생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뭐 이런 관심사도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는 타인의 어떤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할까? 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물건을 함부로 막 쓰는 사람이 싫어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불편해요. 등등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화가 완전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상대방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뭘 말하면 좋아할까? 우리 방금 예습했었죠.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건 나에 관한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 관한 이야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좋아하는 건 뭘까? 관찰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직접 물어보실 수도 있죠. 또한 관심사에 대해서도 나는 요즘에 운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이렇게 상대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떤 행동을 불편하게 생각할까? 나는 이러이러한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앞으로 나오는 4강에서는요,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대화하기 좋은 소재에 관한 말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음식입니다. 자, 상대와 나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앞으로 4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력도 찾아보고 공감대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